안녕하십니까. 테슬라 주식일기입니다. 오늘 8월 28일 아침 종가부터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238.75달러에서 마감을 했고요. 전일 대비 약 4% 증가해서 금액으로는 85.58달러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미국 장 시작 전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2.25달러 상승을 선물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내내 흐름이 좋았는데요. 다음 주 주식 분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 예상은 이번 주 흐름은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제 예상이 기분 좋게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좀 있는데요.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은 지금이라도 테슬라 주식을 사야 하나 고민을 하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테슬라 주식을 추가로 매입을 하셨는데 너무 비싼 가격에서 매입을 한 거 아닌가 고민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제 채널이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을 혹시 투자를 결정하신다면 본인이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제시하는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고 계신지 꼭 한번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테슬라 주식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주식이기 때문인데요. 1년 차트를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구간에 따라서는 이렇게 조정을 받는 구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구간에 위치하게 되면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에 대한 확신이 안 계시면 굉장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잠도 잘 못 주무실 수 있고요. 식욕도 없고 매사에 흥미가 떨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손절을 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시작하시기 전에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고 계신지 꼭 마음속으로 확인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도 중요합니다. 기왕에 투자를 결정하셨으면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미국 주식에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투자 시작하기 전에 주식에 대한 책도 많이 읽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주식 투자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님과 인피니티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님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데요. 이 두 분은 비슷한 방향성을 갖고 계시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존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자신이 믿고 투자한 회사의 펀더멘털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절대로 주식을 팔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고요. 반면에 박세익 전무님은 쌀 때 사서 수익이 많이 났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고 수익을 확정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투자 스타일이 어느 쪽에 맞는지 한번 전략을 결정하고 투자를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어느 쪽도 맞고 틀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가시든 훌륭한 투자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테슬라 주식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위험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글은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올려놓은 동일한 제목의 글입니다. 첫 번째 위험 요인은 중국 및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입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중국에서 현지 업체 약 150개 전기차 회사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상반기에 약 21%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21%라는 숫자가 크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150개 현지 업체들과 경쟁해서 얻은 숫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거나 한다면 이는 시장에서는 테슬라 주가에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험 요인으로는 중국 및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의 테슬라 시장 점유율을 꼽았습니다. 두 번째는 기가 베를린 및 기가 텍사스의 공사 속도입니다. 테슬라는 원래 공장을 짓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기가 상하이의 경우에는 공장을 짓기 시작해서 첫 번째 차가 출고되기까지 약 1년 2개월이라는 놀라운 속도를 보여주었는데요. 만약에 기가 베를린이나 기가 텍사스의 공사 진행 속도가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시장은 이를 악재로 인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현재는 전염병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공사가 지연이 된다면 이는 테슬라 주가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기가 베를린 및 기가 텍사스의 공사 진행 속도를 꼽았습니다. 세 번째는 배터리 데이와 완전 자율주행의 오랜 지연입니다. 지금 배터리 데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어제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시장은 지금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을 보이면서 온갖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대치가 높은 상황에서 만약에 배터리 데이에서 뭔가 한 방이 없다면 오히려 시장은 실망감을 테슬라 주가에 반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아직까지도 올해 연말에 완전 자율 주행을 출시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동안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지연이 되는 상황이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것 자체는 큰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지연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된다거나 만약에 완전 자율주행에 있어서 라이다 진영에서 괄목할 만한 진척이 나온다거나 하면 이는 시장이 악재로 반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배터리 데이와 완전 자율주행의 오랜 지연, 이것을 세 번째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번째 위험 요인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다른 사업들을 꼽아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외에도 다른 여러 사업체의 수장입니다. 스페이스X, 보링컴퍼니, 뉴럴링크, 오픈AI 등 수많은 사업체들을 또한 이끌고 있는데요. 이 회사들의 사업들이 테슬라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회사들이 보여주는 업적이 테슬라의 주가에 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서로 상승작용을 이끌어 왔지만 만약에 이런 회사들에서 사고나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면 테슬라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다른 사업들을 네 번째 위험 요인으로 꼽아봤습니다. 마지막 위험 요인으로는 일론 머스크 그 자체를 꼽았습니다. 올해는 일론 머스크가 기행을 하고 있진 않은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팟캐스트에 나가서 대마초를 피우고 트위터에 이상한 글을 올려서 미국 주식위원회에 나가서 벌금을 맞는 등 여러 가지 기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그 자체를 마지막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렇게 5가지 위험 요인을 꼽아봤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을 알고 투자하시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시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때 적당한 거리 두기를 꼭 하시는 것이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